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인산철 배터리의 특허 만료 관련 내용과 이에 대응한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 기술 개발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미국 모델 3의 일부에서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이것은 인산철 특허 및 라이선스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인산철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 1, 최초의 LFP 구조 특허는 1999년 노벨상 수상자인 존 굿리프에 의해 2003년에 출원되어 2017년에 만료되었습니다. 특허는 재료의 성능과 2차 전지로서의 사용을 설명했습니다. 최적화된 올리빈 구조, 능면체 나시콘 구조, 폴리아니온, 다가은이온 인산연 활용을 정의하였습니다. 특허 2, 이것은 유니버시티 디 몬트리올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2008년에 부여되었으며 2020년 5월에 만료되었습니다. 이 특허는 전자 전도도가 낮은 LFP의 성능에 탄소를 코팅하여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허 3은 히드로케벡, 유니버시티 몬트리올에 의해 출원되었습니다. 2001년 CNRS는 2007년에만 부여되었고, 유럽에서 2021년 9월에 만료되고, 미국에서는 2022년 4월에 만료됩니다. 내용은 코팅된 물질을 합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특허는 컨소시엄에 따라 라이센스를 만들기 위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세 가지 특허는 컨소시엄 리포에서 라이센스를 만들기 위해 함께 묶었고, 리포는 배터리 재료로서 인산철의 제조 및 사용을 소유하고 개발한 연구 및 재료 조직의 컨소시엄을 나타냅니다. 결국 LFP에 대한 전 세계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라이센스하는 모임입니다. 이 라이선스는 바스프, 알리 및 미쓰이 같은 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특허 방어가 되지 않았지만 풀리드와 같은 중국 기업은 라이선스 생산을 하였고, 이것은 중국 이외에 LFP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라이선스 비용은 연간 수백만 달러에 달하며, 라이선스 소지자는 생산된 LFP kg당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LFP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이 저비용 LFP를 생산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중국 정부가 탄산 리튬과 수산화물 가격이 높았던 2014년에서 17년 사이에 양극 생산 설비에 높은 보조금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시설에서 제조된 인산철의 생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LFP를 수입하여 낮은 배터리 팩 가격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해당 팩에 10%의 관세를 지불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팩을 수입하면 다른 차량의 기가팩토리 1에서 배터리 용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니켈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양극재 에너지 밀도의 추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초기에 리튬철 인산염 LFP 양극으로 시작하여 니켈이 점점 더 풍부한 삼원계 산화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LFP 배터리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안전성과 저렴한 비용, 무코발트 특성으로 인해 포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온도에서 10분 충전으로 확장할 수 있는 충전당 적절한 주행거리 범위를 제공하는 열변조 LFP 배터리를 시연하여 기본적으로 주행거리 불안이 없는 전기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어떤 주변 조건에서도 약 60도씨의 작동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열변조 LFP 배터리는 대중시장 EV를 위한 균형 잡힌 파워트레인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LFP 전지의 전기화학으로 인해 배터리의 좋은 성능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0도씨에서 LFP 기반 배터리는 실온에서 용량의 75%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NCM 또는 NCA는 일반적으로 해당 용량의 90%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산철의 열악한 저온 성능을 완화하려면 추가적인 열 보존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배터리 팩에서 일부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좋은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배터리는 개발된 자체 발열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체 발열 배터리는 한쪽 끝이 음극 단자에 부착되고 다른 쪽 끝이 셀 외부로 확장되어 세 번째 단자를 생성하는 얇은 니켈 호일을 사용합니다. 전자가 흐르면 저항 가열을 통해 니켈 호일을 빠르게 가열하고 배터리 내부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배터리 내부 온도가 60도가 되면 스위치가 열리고 배터리가 급속 충전 또는 방전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인하는 관통 테스트는 인산철 배터리 설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나타냅니다. NCM 배터리의 열분해 온도는 약 200도로 내일 단락을 발생시켰을 때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관통하는 동안 많은 양의 산소가 배출되고 결과적으로 열 폭주가 즉시 유발됩니다. 반면에 LFP 전극은 쉽게 분해되지 않는 안정적인 결정 구조인 인산염 다가 음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500도 이상의 주변 온도에서도 못 침투 테스트를 통한 제한된 가스가 방출되게 됩니다. 한편 각형의 장착이 가능한 안전밸브 벤트는 내부 압력이 특정 임계값을 초과할 때 전해질 가스 및 기타 화학물질을 방출하여 폭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LFP 배터리의 표면 온도는 24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불량 제조 일관성 및 수율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합성 및 공정 단계의 고유한 어려움으로 인해 전극의 일관성은 NCM, NCA보다 여전히 나쁩니다. 브레이드 배터리 같이 모듈을 삭제한 경우 큰 셀 단위로 고려할 때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일 셀 장치가 고장나면 용량 손실이 기존 LFP 배터리 팩보다 훨씬 많아 모듈 유지 관리에 문제가 됩니다. 브레이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비용과 갑작스러운 범위 손실 가능성은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산 LFP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오게 된 것은 테슬라의 결정입니다. 이것은 미 정부의 승인을 얻는지 아니면 규제를 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기업인 테슬라가 중국에서 얻는 수익을 보면 테슬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도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리포 컨소시엄 멤버인 존 매티 주가 하락 사례를 보면 시장도 어느 정도 인산철의 미국 진출을 원하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과거에 중국의 인산철 사용에 대한 다양한 사건 사고를 리뷰해보면
중국이나 테슬라가 특허권을 가진 리포 컨소시엄에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